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네마 4D의 기본 렌더러인 스탠다드 렌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 같은 외부 렌더러를 사용하면 퀄리티가 훨씬 좋지만 시네마 4D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렌더로 렌더링의 기본 개념을 공부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에서 공부했던 컵케이크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서 시작해 볼게요. 앞서 스탠다드 렌더러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해 볼게요. 저는 현재 시네마 4D 2025년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프레퍼런스 창을 열어볼 텐데요. 단축키는 +2입니다. 렌더러 메뉴를 보니 레드시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렌더러가 레드시프트로 설정되어 있고 머트리얼도 레드시프트 머트리얼이 불러와지고 머트리얼 설정 방법도 노드 에디터로 하게 되는데요. 초보이신 분들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노드 에디터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머트리얼 윈도우로 가서 기본 머트리얼을 스탠다드로 바꾸고 Always Open 노드 에디터를 선택하지 않으므로 노드 에디터를 끌게요. 렌더 세팅 창 열어볼게요. 렌더러를 스탠다드로 선택하면 앞으로 추가되는 머트리얼도 스탠다드 머트리얼이 디폴트로 적용될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마치셨으면 저랑 같은 렌더 환경에서 시작해 보실게요. 먼저 배경을 깔아 볼 텐데요. 자주 쓰는 백드롭과 플로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큐브 하나 만들었고요. 백드롭 선택할게요. 백드롭 사이즈를 수정해주고 렌더 뷰포트 눌러서 렌더 뷰를 한번 볼게요.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피지컬 스카이 추가해서 빛 조정해 볼게요. 렌더를 보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쓰는 배경지처럼 그 사이즈만큼만 딱 렌더에 나타납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로어 추가해 볼게요. 피지컬 스카이를 추가했는데도 오브젝트와 플로어 모두 이렇게 검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피지컬 스카이의 코어디네이트에 가서 포지션을 바꾸는 P 값이나 방향을 바꾸는 R 값을 수정해 보면 해결됩니다. 보통 P, Y 값으로 높낮이를 바꿔주거나 R 값으로 빛의 방향을 돌려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렌더 뷰를 볼게요. 사이즈 경계가 안 보이시죠? 플로어는 무한히 큰 바닥을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차이를 아셨죠? 앞에서 만든 모델링 파일 가져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플로어를 사용해 볼게요. 배경이 쭉 깔리니까 이렇게 플로어 하나 선택해 보시고요. 피지컬 스카이 추가해 봅니다. 피지컬 스카이 추가했으면 피지컬 스카이 이동하고 회전시켜서 조명의 방향 바꿔볼게요. 기본적인 렌더 세팅 갈게요. 렌더 세팅. 지금 스탠다드 렌더로 되어 있는데요. 이펙트 가시고요. 이펙트에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추가할게요. 그리고 또 이펙트에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추가했어요. 추가해주면 퀄리티 차이가 크니까 디폴트로 추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웃풋에서 출력물에 대한 설정을 할게요. 1920, 1080 HD 사이즈로 해볼게요. 요 까만 박스 안에가 렌더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레졸루션에서 해상도 설정을 하는데요. 웹이나 모바일은 72, 인쇄용은 300dpi를 최소 기준으로 합니다. 레졸루션이 높아지면 해상도가 좋아지지만 그만큼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니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세이브 탭에 가서는 저장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배경 없이 이미지만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백드롭에서 신호등 아래 버튼 렌더 뷰의 버튼을 꺼주고요. 렌더 뷰에서 보이지 않게 뒤 배경을 꺼주고요. 렌더 세팅에서 세이브 포맷을 PNG로 하고요. 알파 채널에 체크하고 여기 폴더 선택하면 저장될 경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렌더를 해볼게요. 이렇게 렌더가 됐으면 세이브 이미지 에즈에서 포맷 PNG 오케이.
포토샵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이렇게 배경 없이 눕기 딴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피지컬 스카이에서 세부 조정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림자가 너무 세서 그림자 조정 한번 해볼게요. 인터랙티브 렌더 보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태 확인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렌더 이렇게 설정해 놓고 피지컬 스카이 선탭 한번 가보세요. 선에 가시면 하얀 광인지 노란 광인지 이거 조절할 수 있고요. 노출이 너무 심하면 여기서 인텐시티 낮춰주시면 해의 강도가 조정이 됩니다. 섀도우 옵션으로 내려오면 섀도우 컬러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는데 옐로빛을 띠는 그레이로 바꾸고 플로어 컬러도 하얀색으로 적용할게요. 자, 이 피지컬 스카이 여기서 회전시켜도 되고요. 여기 P, X, Y, Z는 포지션이에요. 하늘이 내려올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늘의 방향을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빛으로 빛을 바꾸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서 머티리얼도 이제 좀 조정해 볼게요. 컵케이크 크림 컬러를 이렇게 바꾸고 텍스처에서 노이즈를 줘서 두 가지 색깔이 어른거리는 컬러를 만들게요. 하얀 면은 튀어나오고 검은 면은 들어가는데요. 두 가지 색상 차례로 선택해 줍니다. 여기 글로벌 스케일 조정하면 패턴의 사이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 렌더리즘 켜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볼은 좀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해줄게요. 머티리얼 볼을 금색 재질로 해볼게요. 머티리얼 설정에서 리플렉턴스 백맨 선택하고 레이어 플래스넬에서 컨덕터 선택하고 프리셋 중에 골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컬러는 끄고 리플렉션 스트렝스 이렇게 반사되는 스트렝스 조정하고요. 러프니스를 조정하면 구슬처럼 반질반질하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표면이 거친 무광 구슬로도 할 수 있어요. 러프니스 볼 골드 머티리얼을 만들었고요. 볼 골드 카피해서 머티리얼 옵션 들어가서요. 골드 말고 니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실버 컬러가 되거든요. 이 니켈을 볼 1 적용해주고 러프니스를 좀 낮춰볼게요. 거칠기를 줄여줘서 샤이니한 실버 컬러가 되었죠. 별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플라인 스타 스플라인에서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뷰포트 솔로 켜고 볼게요. 스타의 오브젝트로 가서 이너 레디어스, 아우터 레디어스 조절해 주시고요. 포인트도 바꿔줍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요. 익스트루드에 스타 차일드 시킵니다. 익스트루드에서 오프셋 정도 수정해 주시고요. 스타 레이어 선택하고요. 메이크 에디터블 할게요. 단축키 C 익스트루드 레이어와 스타 레이어 둘 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할게요.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해서 합쳐줄게요. 루프 셀렉션 UL 선택할게요. 별의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베벨 값을 줍니다. 뷰포트 솔로는 꺼주시고요. 익스트루드한 레이어의 이름을 스타로 바꿔줄게요. 무브 툴로 스타 위치 이동시키고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시킵니다. 별의 위치와 각도를 어울리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스타 레이어의 골드 머티리얼을 드래그 드롭해서
적용시킵니다. 스타를 서브 디비전 서피스에 차일드 시킬게요. 스타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Alt나 옵션 누른 채로 서브 디비전 서피스 클릭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이나 위치 수정해 봅니다. 포일 레이어에 니켈 색상 머티리얼을 적용시킬게요. 렌더 뷰포트 선택해서 렌더 이미지 확인할게요. 플로어에 렌더링 신호등 끄지 않고 렌더링 걸면 이렇게 배경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머티리얼 옵션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로 렌더링 해보시고요. 오브젝트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세요. 모든 설정이 마음에 드신다면 렌더 투 픽처 뷰어해서 렌더를 합니다. 렌더가 끝났으면 파일, 세이브 이미지 에즈 클릭해서 파일의 포맷 지정해 주시고요. OK 버튼 누르고 경로 지정해서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편에 걸쳐 트리 모양 컵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알파 채널 선택하시고 PNG 파일로 배경이 없는 렌더를 하셔서 포토샵에서 다른 이미지들을 합성하면 더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